콩 잡초 관리는 재배 기간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이 관리 방법이에요. 이게 잡초 관리를 시기를 놓쳤다든가 소홀히 했다가는 여러분들 콩 재배하는데 나중에 수확도 못할 그런 상황에 다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잡초 관리는 무엇보다도 첫째, 콩을 파종하고 나서 파종 후에 3일 이내에 풀나지 말라고 처리하는 토양 처리제가 있습니다. 예? 그 토양 처리제를 반드시 처리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제초제가 여기 뭐 한살이, 듀알골드, 뭐 소나반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되는데 일반적으로 3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돼요. 파종하고 나서. 그런데 그 파종할 때에 수분이 너무나 과습하다. 수분이 과습하면은 콩 자체적으로 수분이 많으면은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발화가 제대로 안 되고 썩을 우려가 있어요. 거기다 대고 토양 처리, 제초제까지 같이 처리해버리면은 그 효과, 그 악영향이 더 큽니다. 그래서 많이 부패할 우려가 커요. 그래서 토양이 파종했을 때, 파종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 과습한 상태이다. 그럴 때는 이틀 정도 말려요. 이틀 정도 말려가지고 말린 후에 잎제를 갖다가 뿌려주는 겁니다. 예? 예. 3일 이내에 그때 뿌려줘요. 그렇지 않으면은 토양이 적합한 수분 함량 같으면은 계속 파종하면서 그때 뿌려줘도 좋아요. 요새 파종기에 약재 살포기가 같이 겸해서 달려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만약에 과습한 상태에서는 같이 제초제까지, 토양 처리 제초제까지 처리하면은 발화력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것만 하나 염두면 되고, 그러고 나서 자, 출하 후에, 즉 콩이 싹이 트고 난 후에 약 25일 전후로, 파종하고 나서 25일 전후로 이제 풀이 한 15일째부터 풀이 서서히 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밑에서. 아무리 처리하는 그 처리제가 풀 전체적으로는 다 못 잡아요. 그리고 처리했더라도 아무리 좋은 약재를 갖다 또 처리해도 못 잡는 초종이 있어요. 그게 깨풀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기풀이라든가, 예? 이런 오방계, 이런 것들은 논에서 재배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못 잡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풀 초기 제초제를 못 잡고, 그 다음에 그 초기 제초제가 약효가 떨어지면 15일째부터 또 잡초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파종하고 나서 약 한 25일, 20일째부터 풀이 너무나 빨리 올라오면 20일, 좀 늦게 올라오면 한 25일 전후, 파종하고 난 후에, 그로부터 풀이 콩보다도 아래에 있을 때, 콩 밑에 있을 때에, 그때 풀의 크기가 20cm 미만이었을 때, 예? 그때 약재를 처리해야 돼요. 그 20cm 이상으로 콩만치 컸다든가 그러면은 힘들어요. 예? 당연하겠죠. 콩에 맞을 우려가 더 크고, 그리고 자라는 속도가 그때 놓쳐버리면, 그 시기에 약재 처리해야 하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한 일주일 지나버리면 콩보다 빨리 커버립니다. 예? 잡초가. 그래서 그 시기를 제대로 받아가지고 처리하는데, 그때 처리하는 약재가 저기 보면은 논콩에 처음에 콩 재배에, 그동안 벼농사 짓다가 처음에 콩 재배에 들어간 논은 화분가제트라고 피 이런 것만 나요. 발행이 이런 거, 발행이나 피 이런 것만 나기 때문에 그때는 콩밭을 전체적으로 막 사정없이 그냥 뉴온사이드인가 풀에 이런 약재 갖다 처리하면은 피 같은 거, 발행 이런 것만 죽어버려요. 콩은 안 죽고. 그래서 처음에 콩 재배할 때는 그런 약재를, 화분가 잡초를 줄 수 있는 그 약재를 그냥 무작위로 처리해도 되는데, 한 2년, 3년 재배하다 보면은 이제 그 콩밭에 다양한 잡초가 발생하거든요. 초종이 막 여러 가지 잡초가 발생해요. 그때부터는 비선택성 제초제를 써야 됩니다. 그 비선택성 제초제는 바스타라든가 바로바로라든가 자쿠샤라든가 아니면은 티나라골드나 테라골드 이런 약재들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최근에 쓰는 것들이 바스타를 많이 쓰고 있는데, 바스타는 어떤 단점이 있는 거니, 이것은
일반적으로 약재 처리하는 약은 20리터당 60cc씩 타게 되어 있거든요. 60cc를 타면은 작은 풀들은, 즉 어린 풀들은 파스타 써도 다 잡아요. 그리고 콩에 약간 묻어도 콩이 다시 회복돼요. 예, 그런데 20cm 이상 커버리면은 그 콩들은 깨풀 같은 건 못 잡아요. 파스타가 또. 예, 좀 어느 정도 새가버리면은. 그래서 파스타로는 못 잡고, 바로바로도 파스타나 거의 비슷한 성격을 가진 약재예요. 그런데 티나나 테라도골드는 20cm 이상 커도 한 60cm 타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농가에서는 얼마씩을 타는군요. 60cc 타면은 안 죽는다고 100cc 이상 150cc를 타더라고요. 300cc짜리를 갖다가 2동이밖에 안 줘. 일반 농가가. 그렇게 독하게 줘요. 그래서 그렇게 독하게 주면은 콩에도 피해도 크고 그러기 때문에 돈만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파스타보다도 조금 효과가 더 좋은 티나나 테라도골드 이런 것들은 다양한 잡초를 잡을 수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초종을 다 잘 잡아요. 뭐 어느 정도 큰 것도 잡아요. 그런데 그때 처리하는 양량은 일반적으로는 좀 약 20cm 정도 컸다든가 25cm까지 커도 콩 밑에 들어있는 것들은 약 80cc 정도만 타면은 다 잡습니다. 예? 그런데 파스타는 야는 80cc 탈 때 파스타는 120 정도 타야 다 잡아요. 또 근데 파스타는 또 깨풀 같은 건 그래도 못 잡아요. 25cm 이상 커버리면은. 그래서 효과는 밑으로 갈수록 티나나 테라골드 이쪽으로 이런 성분을 가진 이런 약재들이 잘 잡히는데, 대신 잘 잡히는 대신 콩도 약간만 그 약재가 묻었다 하면은 콩도 무조건 살초가 돼요. 예? 콩도 죽입니다. 죽여. 그래서 조심해서 이 약재 뿌릴 때는 이런 방법을 이렇게 뿌려야 돼요. 이게 이제 진지 지역에서 이런 평야지에서 이렇게 뿌리거든요. 이렇게 뿌리는데 일반적으로 그 자동 분무기 가지고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뿌리는데, 두 개 컵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뿌릴 때 이런 방법도 좋고 이런 방법 한 소짜리도 있고 뭐 두 개도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요분이 하던 이 방법 한 고래에 컵 하나 대고 그냥 쭉 걸어가면 돼요. 딱 땅에 대고. 그런 방법으로 처리하면은 아주 대신 빨리 이제 각 골마다 왔다 갔다 하니까 다리는 좀 아프긴 아프지만은 요게 콩에 묻을 확률이 적어요. 컵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요 방법으로 하면은 왔다 갔다 이렇게 조금씩 하니까 콩에 묻을 우려가 있어요. 약이. 그러면 콩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라고 딱 고정해 놓고 그냥 쭉 밀고 나가서 그렇게 처리하는 인위적인 처리 방법이 있는데, 요새는 최근에 이런 기계가 지금 개발되어 있어요. 개발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 바퀴로 되어 있고 트랙터에다가 이런 바퀴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이것이 보면은 완벽하게 아직 성공적이지 못해요. 이거 권장은 아직 할 때가 아니에요. 제가 이 기계업소한테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라. 이거 개발하는데, 요걸 조정을 해가지고 콩에 안 맞게끔 이렇게 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쭉 뿌리는데, 약간 이 뿌릴 때는 요 약재가 제가 보니까 제일 효과가 좋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요 약재는 하필이면은 이 풀 났을 때 제초 작업 하려고 보면은 장마철이 또 다 같이 겹칠 수가 있어요. 풀 났을 때. 그랬을 때는 비가 오면은 풀약을 못 뿌리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냐? 요것은 뿌리고 나서 적어도 6시간은 비가 안 맞아야 효과가 나타나요. 장마철 때. 요쪽 야도 마찬가지고, 요쪽 밑에 것은 3시간 이상, 3시간 정도만 안 맞아도 효과가 큽니다. 효과가 나타나요. 대신 뿌릴 때는 조심해야 뿌리한다. 예? 효과도 좋고 다양한 효과가 있는데 3시간 정도만, 이 약재 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3시간 정도 비가 안 오면은 충분히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장마철 때 선정할 때는 무슨 약재? 가장 밑에 거 이거. 근데 대신 뿌릴 때는 조심해서 뿌린다. 식물체 닿지 않도록. 자쿠샤는 몇 cc 타요? 똑같이 60cc 타게 돼 있어요. 모든 약들은. 예? 이것도 자쿠샤도 한 80 정도 타는 게, 저는 이런 거 쓸 때도 예를 들어 논두덕에 큰 풀 줄일 때는 135, 150 뿌려요. 이것들도 논두덕 뿌릴 때 막 이렇게 큰 거, 그래야 죽습니다. 그러나 콩밭에는 이렇게까지 안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콩밭에 뿌릴 때는 콩보다 늦죽은 무조건 콩보다 작은 때에 풀이 작았을 때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뿌릴 때는 약 80cc 정도만 타면은, 얘가 조금 더 있다면 한 8, 90 정도 타고 얘는 80 정도
60내기, 70내기 80 정도 타면은 효과가 아주 제대로 나타나요. 원래 거기 농약병에는 60cc만 타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60cc보다도 안적하게 어느 정도 큰 놈까지 완벽하게 죽으려면은 한 80 정도 타니까 아주 잘 죽이더라고요. 이런 것을 지켜가면서 여러분들이 뭐 어느 지역을 가면 막 150씩 탄다니까요. 한 동해에. 그래서 이렇게 농약 낭비예요, 그건. 예? 입만 먹죠, 입. 대부분 잎이 다 죽으면 뿌리도 죽게 돼 있어요. 나중에 다시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되면 안 되죠. 예? 잎에서 지상부가 고사되면은 지하부도 다 죽게 돼 있어요. 광합성 작용을 못 하니까. 예?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제초 작업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방금 설명한 건 그거고요. 이게 그거예요. 이렇게 고슬고슬하게 적습인 토양에 콩을 파종해서 이렇게 잘 나오고 있지만은 약간 과습은 데는 나는 것도 시원찮고, 난 것도 이렇게 키가 비교해보면 적습과 과습의 생각이 완벽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말렸다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약재 주는 것이 토양 토리 처리할 때는. 그러고 나서 이제 콩밭에 이게 아까도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이에요. 봐봐요. 약재 선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살포에 3시간 이내에 약효 발효. 이런 약재는 3시간 이내면 효과가 난다. 가급적이면 웃자란 잡초는 미리 어쩔 수 없이 막 장마가 계속 셔가지고 이렇게 웃자라가지고 이거 특히 이게 뭔가 자기풀 같은 경우는 막 자란 속도가 무척 빨라요. 응? 그래서 이 자기풀 같은 콩보다도 이렇게 다 이게 콩밭입니까? 풀밭이지. 근데 이렇게 요런 것을 웃자란 잡초를 제거해가지고 하는 지역을 아산 지역에서 제가 그 당시에 목격을 했거든요.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그 예측 있잖아요. 예측이 칼날을 반질짜리를 씁니다. 그걸 작게 해가지고 밑에 다 자르고 다녀요. 이렇게 콩밭 사이사이로. 그리고 콩 줄기만 놔두고 다시 이렇게 자르고 나서 아까 페나골드나 테라골드를 또 뿌리더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시기 놓치면은 그만큼 고생이 심해요. 예? 그래도 최대한 노력하니까 콩밭을 그냥 방치해서 묵히는 정도는 아니더라 이 말이죠. 한 70, 80%는 수량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약간 왜 그러니 요사이 기상 이변 때문에 장마철에 제대로 못 잡고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노력을 하면은 노력의 대가는 충분히 뒤따를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해 두시고 꼭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잡초 방법을 철저히 잘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콩논 재배할 때 이렇게 두 줄이나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비닐피복에서도 하고 물 빠짐에 좋게끔 이렇게 처리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콩 마디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마디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마디마디에서 고추도 마찬가지지만 콩도 마찬가지예요. 마디마디에서 콩이 달리니까 그 마디에서 콩꽃이 하나 피는 게 아니에요. 마디 하나에서 10개 이상 콩이 핍니다. 그런데 콩 마디 하나에서 콩꽃이 10개나 15개가 피는데 거기에서 콩 열리는 것은 양분이 소홀하다든가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가뭄들었다든가 너무나 고온이었다든가 아니면 너무나 과습했다든가 그러면은 그 마디마디에서 하나밖에 안 열려요. 하나나 두 개밖에. 그러나 여러 가지 조건을 양원 조건을 해주면은 양분도 충분히 주고 과습 상태도 아니고 고온 조건도 아니고 그런 조건이면 한 꼬투리에 양분이 충분했을 때는 5개씩이 주렁주렁 달립니다. 4개, 4개, 5개씩. 수량이 몇 배가 더 올리는 거예요. 왜? 꽃이 10개 이상 피니까. 그런데도 꽃이 피는 시기가 각각 다르게 돼요. 늦게 피는 꽃들은 나중에 그 이미 꽃들이 형성하는 따라서 양분을 뺏겨가지고 나중에 꽃들이가 형성된 대로 떨어져 버려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꼬투리는 많게고 여기 보세요. 이 사진 보면은 이런데 지금 조그마한 거 돼 있죠. 이런데 꽃 피는 거. 이렇게 큰 것들은 안전합니다. 수확기 때까지 가서 제대로 꼬투리가 형성돼요. 이렇게 작은 것들이라든가 이렇게 인자가 늦게 피는 것들 이것들은 불안전해요. 그래서 이런 데까지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더 한 톨이라도 한 꼬투리라도 더 형성되었다 할 때는 아까 제가 그래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노린재 방제 철저히 하고 두 번째로 양분 한 번 묶어놓으면 더 주자. 야들이 이 큰 놈한테 양분 다 뺏기니까 이것들이 제대로 못 넘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콩에서 묶어놓음이 그래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런 것들 때문에 이 사진 보면은. 그래서 이게 너무나 밀식하게 하면은 이게 꼬투리가 또 많이 달릴 수가 없어요. 햇빛을 못 받으니까. 예? 아까도 햇빛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어요? 자, 그렇게 나서 여기 보면 순지기, 적심이라고 하는데 순직을 해야 될 경우 너무나 빽빽이 심었다가 비료가 너무나 많다. 잦은 강우다. 비가 줄줄 내린다. 아니면 너무나 빨리 심었다. 이럴 때는 웃자라 가지고 결과적으로 쓰러져 버려요. 쓰러지면은 햇빛 못 받아가지고 완벽하게 수량을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한해서는 본역으로 따지면은 5내기 7m 그러면은 주력으로 원줄기 가지라고 그래요. 원줄기 가지에서 마디가 5마디 내기 7마디 때 순지르기를 해주는데 여기에서 첫째 마디하고 두째 마디는 제일 밑에 첫째 마디하고 두째 마디는 이파리가 3개짜리가 아니야. 예? 이파리가 2개짜리예요. 2개. 떡잎하고 그 위에는 초생엽 2개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은 마디라고, 마디는 마디지만은 불같이 갖춰지지 못하는 마디다. 그래서 그건 안 씌워줘. 그래서 이파리 3개가 나오죠. 콩잎은 원래 이파리 3개째부터 일반적으로 본엽으로 쳐줘요. 그래서 그때부터 5마디, 5마디, 7마디 때에 순지르기를 해준다 이 말이죠. 예? 이해하겠어요? 예, 그래야 돼요. 그때가 언제냐? 파종하고 나서 일반적으로는 적기에 파종했을 때는 약 45일경 때예요. 파종하고 나서. 그때가 7월 20일 이전에, 7월 22일 이전에, 왜 22일 이후부터 서서히 꽃피기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전에 7월 20일, 적어도 7월 20일 전후까지는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꽃피기 전에. 개화기 때 하면은 그만치 손해보는 거야.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서리태 안에서는 개화기 때에도 그렇게 손해 안 보더라. 왜 그러냐? 이것은 무한신육형이기 때문에. 예? 한이 없이 크는 그런 콩의 품종이에요. 서리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 우리나라 일반적인 대부분의 품종들은 유한신육형이라고 그래요. 마디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선풍콩 같은 경우는 16개 마디가 있어요. 대창콩은 15개 마디가 있고 선유 2호 같은 경우는 12개 마디밖에 없어요. 줄기에 마디 이렇게 숫자를 세보면 다 정해져 있어요. 키가 정해져 있다 이 말이죠. 마디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디가 이렇게 너무나 컸을 때는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여기 보면은 생육도 균일해주고 큰 거 위주로 잘라주니까. 그 다음에 햇빛도 잘 받아서 광합성도 공개지고 결과적으로 쓰러짐도 예방이 되니까 다수확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할 필요는 이게 김제 지역에 가면은 거의 안 해요. 응? 근데 처음 콩 재배하는 것들은 순지르기가 해야 된대. 혹은 막 너도 나도 하는 농가가 있거든요. 할 필요는 없어요. 예? 정상적인 콩들은 안 해도 돼요. 예? 했다고 해서 더 많이 생산되는 건 아니야. 물론 어떤 경우는 너무나 일찍 심었을 때는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니 계속 막 웃자라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적게 심은 콩들이고 일반적인 포장에서는 안 해줘도 수량 차이가 헝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재배하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무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늦게 심을수록 여러 가지 병은 적게 발생하는 거예요. 일찍 심으면 빨리 늙어가지고 식물체가 노쇠가 돼가지고 병에 빨리 걸릴 확률이 커요. 이게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고. 아까 그래서 자반병이나 미라병 이런 거, 녹음병 이런 병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독약에 같이 섞어서 준다 이 말이죠. 그 약제 이제 주에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병해충에 대해서 어떤 병들이 있느냐. 지금 지상 200년이 계속 해마다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건 이제 검은뿌리병. 이 검은뿌리 썩은 병은 폭우, 막 비가 너무 계속적으로 배수가 소홀했을 때 걸리는 병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잔뿌리가 없어지고 결국 뿌리가 썩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7, 8월 비가 많이 오고 서늘한 기후 때에 발생하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게 꽃필 때까지 계속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때까지 막 계속 비가 오고 고온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서늘한 상태라고 하지만은 이 병원균이 발병할 수 있는 온도 조건은 일반적으로는 25도에서 28도, 30도씩 그 사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고온 상태는 25도, 아니 35도 이상은 고온 상태예요. 오늘날. 막 폭염, 그럴 때는. 근데 이런 병들이 7, 8월 병에 일반적으로 비가 많이 오고 막 다습하고 그러면은 이 병이 특히 전년도에 이 병이 발병했으면 금년도에 또 걸립니다. 무조건 걸려요. 그래서 해마다 이 병이 계속 걸리면은 논지 그 변원으로 이렇게 한번 전환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해당되는 약제는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병, 이거 역병도 같이 걸려요. 요새 고온 상태하에서 이 역병, 아까 뿌리 썩은 병, 역병 이런 병들이 폭염이 오면 올수록 같이 걸리는 거예요. 이런 병들이. 왜 그러느냐?
딱 여기 보면은 배수가 불량하니까 걸리는 거예요. 막 비가 계속 많이 오가 침수가 이런 포장해서. 그래서 배수 철저히 하는 거예요. 중요하고 이렇게 계속 걸리는 거는 이것도 돌려짓기 뭘로? 벼로. 돌려짓기는 벼예요. 벼눈에서 오니까. 예? 그러고 나서 다시 콩 재배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기에 해당되는 약재는 여기 보면은 등록약자, 기습이나 롬멜 이런 것들을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고온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병이, 가장 발병이 심한 병이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 균핵 마른 병입니다. 아까도 첫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은 30도에 37도예요, 온도가. 보면은. 그래서 앞으로도 해마다 발병할 우려가 있어요. 특히 이 병은 15년이 생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뽑아가지고 그때그때 발병한 대로 한쪽으로 제거했다가 한쪽으로 놔뒀다가 태워서 없애야만이 이 균핵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다. 이걸 얘기해 두고, 여간 여기에 해당되는 약재,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여러분들 해당 지역에 해당 농협이라든가 갖춰놓으라고 여러분들이 권장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특히 이 병에 걸리면은 종자 소독도 철저히 잘해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작업을, 식물질 제거를 철저히 자주 하. 그 다음에 이제 갈색무늬병, 이것도 이제 곰팡이 병인데, 이것도 이제 적갈색이고 연맥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해요.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것도 이제 종자소독이 소홀하면 그러기 때문에 종자소독도 철저히 잘해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마다 걸릴 우려가 있으면은 벼농사 지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전문용병. 이 점처럼 이렇게 생기는데, 콩 알맹이에 초기에는 이파리에 이렇게 점처럼 갈색으로 이렇게 들다가 열매 꼬투리에까지 이렇게 점처럼 이렇게 생겨서 갈색으로 마치 개구리 눈같이 이렇게 생기는 이런 갈색병이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되면은 이게 전문의병을 알고 여기에 해당되는 구타임 모돌이 전용약제를 여러분 하고, 이것도 종자 소독 철저히 잘해야 되고 돌려짓기 해야 되고 해마다 발생하면요. 그 다음에 이제 흰가루병, 이것은 이제 서늘한 기후에서 밀식했을 때에 발생하는 이런 병인데 오늘날의 논에서는 크게 염려될 필요성은 없어요. 생육 후기에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서늘할 때 하니까 이것만 조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드름병도 여기 보면은 이어지기 해가지고, 즉, 뭔 말이냐, 연작을 하면은 콩을 해마다 해보면 이런 시드름병이 많이 발병을 해요. 특히 이거 가물었을 때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 시들어서 걸리면은 특히 종자 소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토양에 많이 해마다 발병을 한다면은 벼하고 같이 돌려짓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에 흰비단병, 이것도 이제 고온 상태에서 고온 다습한 조건하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발생을 하는데, 땅가에 이렇게 하얀 색깔의 비단실 같은 이런 균이 생기는데 다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빠른 시간 내에 막 죽어버리고 그러는데, 이것도 역시 백색 균핵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발병했다면은 종자 소독이 소홀한 것이고, 특히 돌려짓기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좀 되겠고. 그 다음에 탄저병. 고추만 탄저병이 있는 게 아니고, 콩도 이렇게 탄저병 현상이 있어요. 이런 현상이 곰팡이병으로서 꽃들이 초기에 발병했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탄저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도 역시 종자 소독이 소홀했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에 해당 약재는 전용 등록약재가 오티바라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자, 이런 약재는 미리미리 발병하기 전에 줘야 된다. 언제고요? 이건 발병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양상이 나타나니까 보여주는 것이니까, 발병하기 전에 예방약으로서 이런 양상이 나타나기 초기에 한두 개 나타나려고 하기 그때 줘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미라병, 지난해 고온 상태에서 많이 발생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미라색으로 거의 종자가 익어갈 무렵에 너무나 막 고온 상태가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상이 악화가 되면은 이따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건조한 상태에서도 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과수분 상태나 과건한 상태에서 이런 미라병이 발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종자 소독에서 종자 소독이 철저해야 되고, 건조한 종자를 파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수학기 때까지 계속적으로 너무나 고온 과습한 상태 하에서 발병하는 것이 이 자주무늬병이에요. 그래서 이 자주무늬병은 초기에 보면은 콩잎에 이렇게 자주 색깔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콩꼬투리가 형성되면 콩꼬투리에도 자주 색깔로 서서히 나타나요.
거기다 익을 무렵에 보면은 다 익었다고 판단되는 요 깍지에 보면은 회색으로 깍지가 이렇게 변색된 부분이 있어요. 그 회색으로 변색된 그 부분을 까서 보면은 반드시 이렇게 자색으로 자주문유병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요 병 걸린 것을 갖다가 벼로마를 같으면 요것은 키다리병이나 마찬가지예요. 콩에서는. 그래서 요것이 이제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니까 이거 반드시 방제를 철저히 해야 되고 소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거. 특히 방제할 때 방제 우수 약재가 바로 구타이나 모두인데 요 약재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농협에 여러분들 갖다 놓으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면은 요 약재라든가, 예? 요 약재나 요 약재, 여기 약재를 내야지 그 밖에 다른 약재들, 아죽시스트로빈이라는 이 성분약은 가급적이면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 요 약재 아죽시스트로빈은 다양한 원예작물에 살포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이 아죽시스트로빈의 성분량을 가진 이 약을 보면은 고추, 깡깨, 그 밖에 여러 가지 그 약용작물, 수많은 모든 원예작물들에 다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년간 사용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병원균들이 내성이 다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을 줘도 여기에 성분을 가진 약을 줘도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성이 있어가지고 병이 안 들어요. 약하는 시기는 언제? 예? 약하는 시기가 언제? 약 언제 뿌리냐? 뿌리는 시기는 발병하기 직전에, 여기 같으면 이미 늦었어요. 여기인데 이것이 발병을 안 되는, 색깔이 없을 때, 고온 상태가 됐을 때, 고온 5번 상태가 됐다 그러면은 초기에 뿌리면 한 번 뿌리나 한 번 내지 2번 뿌리는데 이렇게 발병해서는 3번, 4번을 뿌려야 돼요. 예? 그래도 확산될 우려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안전하다고 판단됐을 때에 초기에 한두 개 나타나려고 할 때 그때 뿌리는 것이 후기까지 이걸 예방할 수 있어요. 해마다 이 병은 언제까지 그러냐, 특히 다 익었을 때에 고온 상태가 되면은 이 병에 고온 상태에도 걸리는 거예요. 다 익은 상태에도 10월 15일 날까지도 고온 상태가 유지되고 비가 오면은 그동안 괜찮던 것이 요 병이 걸려버려요. 그게 금방 번져가지고. 즉 그래서 고온 상태에서 걸리는 병이기, 특히 이 약재는 충분히 방제해. 여기서 보세요. 콩 비대기 때 고온 상태에. 그리고 이때 고온 상태 때 아까도 얘기했죠. 연면십이 영양에 고온 상태에서는 주지 말자 이거예요. 약을 주지. 약만 주지. 연면십이하고 같이 비료, 연면십이 사정복합 비료 거기에 해당되는 약하고 같이 줘버리면은 이 병이 어떻게 보면은 5번 조건이 되면은 병이 먹고 영양분을 삼아가지고 병이 더 확산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참고해 두시고 이 고온 상태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영양제를 좀 적게 주는 것이 좋다. 예? 이렇게 생각되고 그것을 주기 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땅에다가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병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더 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광해 살포기로 처리하면 효과가 훨씬 더 크다. 이런 것들이고 이것도 종자 소독 아까도 했죠. 무엇보다도 지금 키달병하고 똑같은 특성을 가진 것이 콩 자주문유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세균에 의한 거. 지금까지는 곰팡이에 의한 병인데 이 세균은 불마른병이라고 특히 이제 밭 같은 데서 많이 걸려요. 불마른병들, 세균병들은. 그래서 이것은 이 뒷면에 볼록 돌기가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병들은 마이신 계통의 약재를 뿌리면 돼요. 옥살기산이라든가 사이클크린이라든가 야그리 마실은 마이신 계통의 약이 해당되고 종자소독이 소홀하면은 해마다 걸려요. 그리고 이와 유사한 병이 또 있는데 이 불마른병과 같이 생겼지만은 요게 이파리가 좀 더 확산돼서 커난다 해서 들불처럼 퍼져간다 해서 들불병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세균병이에요. 세균병인데 아까 그 약재하고 유사해요. 그러면은 그 들불병이나 불마른병은 이런 약재, 사이클린이나 발리다마이신, 마이신 계통 이런 약재를 뿌리면은 두 병을 들불병이나 불마른병 이런 것을 예방이 가능한 거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확산돼 버리면 광합성 방해가 돼가지고 호흡이 억제돼서 생산성이 저조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습한기에 병반이 확산되니까 이런 것들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세균문유병, 세균에 의한 전문유병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 형상을 갖추면은 세균 전문유병으로 알고 전용 약재가 아까도 얘기한 이런 마이신 계통의 약재를 사이클린이나
발리다마이신 이런 항생제 계통을 처리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 두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약재를 우리가 미리미리 발병하기 전에 뿌려주는 것이 좋다. 즉 고온이나 과습한 조건이 되면은 식물체가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그 시기에 예방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크게 안전하게 후기까지도 여러 번 안 뿌려도 한 2번, 3번 이내로 뿌려도 이런 발병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바이러스의 암병. 이것은 콩잎이 해충에 의해 가지고 흡집을 하는 동안에 거기에 바이러스 균이 옮겨 전염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그림은 잎벌레나 노린재 이런 것들이 가해를 하면 이런 현상이 되고, 또 이쪽 오른쪽에 있는 이 이파리 이런 형상은 진딧물이야 양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산된 이 콩은 이렇게 아까도 얘기한 자주물병처럼, 자주물병 이건 자주색보다도 조금 더 갈색으로 짙은 갈색 이렇게 색깔이 나타난 이런 병이 생겨가지고 요걸 이 종자를 그냥 쓰면 또 걸리는 거예요. 생산성도 형편없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이것들을 또 이병균 직지 제거거나 약간 그때그때 바로바로 건전 종량을 사용해야 되고, 매개충 이런 충들을 충분히 방제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셈이나 방 이런 것들은 논 같은 경우는 크게 없어요. 밭 같은 데 많이 걸리는데 이런 것들이 토양처리제 여기 보면은 지오 골드라든가 사이메트 이런 것들 처리하면은 충분히 하는데, 논 같은 경우는 안 생기는데 만일 요게 발병을 했다. 처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안 처리하고 나중에 보면은 생육 초기에 콩잎이 초기에 어린 상태일 때 똑똑 끊어놓죠. 요게 요 거대미가 똑똑 끊어놓으면은 콩밭 전체에 약을 줄 필요는 없어요. 끊어놓을 때 그 부분에다만 약을 갖다 뿌려주면은 약을 최소화시킬 수, 양량을 최소화시키면서도 방제가 가능한 거예요. 전체 늦게 뿌려봐야 그 약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 방제를 우리가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담배 거셈이나 방은 초창기에 이파리가 이제 꽃피기 전부터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곰팡이처럼 이렇게 이속에 알이 들어있어요. 알이 한 60개가 들어있으면은 알이 부화돼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애벌레가 발생하고 부유유충에 해가지고 애벌레 발생하고, 이걸 방제가 소홀히 하면은 약지 손가락만하게 커져요. 이렇게 커지면은 방제가 소홀히 되면은 나중에 이파리를 전부 다 갉아먹어가지고 이파리가 태풍 맞은 것처럼 그렇게 벌리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 뿌리는데 특히 살포할 때는 이 해충은 콩 이면에, 뒷면에 이렇게 잎을 다 갉아먹기 때문에 윗면까지 잘 살포가 되게끔 드론 같은 걸 뿌리더라도 이렇게 흔들려가면서 살포하는 게 좋은데, 방제가 100%가 안 돼요. 한 20%는 남아요. 약재 뿌려도. 안 맞은 것들은 안 죽어요. 맞은 것들만 죽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래도 한 10%에 20% 남더라도 콩 수량에는 영향을 안 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컸더라도. 왜? 콩잎이 워낙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런 걸 가지고도 충분히 광합성 하는 데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량에는 영향 안 주지만은 초기에 많이 발병을 하면은 약재를 살펴서 방제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런 모든 벌레는 포장 돌아다니면은 다 관찰이 됩니다. 관찰이 돼요. 부화된 것까지도 관찰이 돼요. 그래서 아까 이런 것들은 뭘로,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이것은 좀 크게 나타났는데 작은 것들 조그만하게 뭔가 그 티끌이 묻은 것 같은 거 있으면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세요. 그걸 뭔가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이걸 확산을 해요. 스마트폰. 그러면은 이렇게 벌려서 보면은 쭉 확대해서 보면은 알이 막 한 50개나 60개씩 달려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에 담배 거셈이나 보면 저런 식으로 나타나지만은, 노린재 같은 경우는 부화된 알들이 막, 알덩어리들이 막 한 4, 50개가 막 다갈달달 한 콩 이면이나 표면에 그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면 다, 따서 없애버리도 되고요. 아니면은 어린 상태에서 부화된 그 상태에서는 부화가 됩니다. 그래서 애벌레 했을 때 방제를 해야 돼요. 어쨌든 방법이라도. 그냥 파밤나방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초창기에 콩잎이 어린 시기에 발병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어린 시기에 발병을 소홀히 해버리면은 이파리가 저렇게 많이 가해한 상태에서 계속 키워버리면 나중에 어느 정도 컸을 때 보면은 태풍 맞은 것처럼 변해버립니다.
그 짝짝 찢어진 것처럼. 그러면 바람도 안 부르는데 왜 저런 현상이 나타날까? 그것은 파밤나방 방제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기 해당되는 약재를 충분히 잘 살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노린재 중에 가장 콩의 피해가 심각한 게 톱다리 개미허리 노린재. 예? 개미처럼 조그만 해가지고 허리가 개미허리처럼 톱처럼 달려있다 해서 톱다리 개미허리 노린재인데 저것은 특히 콩에 있어서 꼬투리만 콩 알만 흡집어내는 거예요. 다른 노린재가 다양한 노린재가 있는데 그런 노린재는 잎이나 줄 이런 걸 흡집어내는데 얘는 콩알만 공격을 해가지고 콩알에서 콩의 열매만 쭉쭉 어린 콩에서 쭉쭉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날개가 달려가지고 날아다녀요. 특히 날아다니니까 한낮에는 약재 줘봐야 날아가서 여기에 맞지 않으면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행동 반경이 두늘 때에 그때가 9시 전에 이슬이 약간 말라가기 직전에 그때 뿌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전 시간대에 뿌려야만이 방제 효과가 클 수 있기 때문에 방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 밖에 많은 노린재들이 이렇게 다양히 있는데 그런 노린재들이 여기 있는 이 사진을 보세요. 이 사진을 보면 이런 방법으로 노린재는 입이 있는 게 아니고 침이 있어요. 침이. 대부분의 노린재는 다른 곤충들은 다 입이 있지만은 노린재만은 입이 없어요. 침만 있지. 그래서 침으로 꽂아가지고 식물체에 그대로 흡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평상시에는 이 침이 어디가 있는가 없지만은 이 가슴에 딱 부착하고 다녀요. 평상시에는. 그래서 노린재 잡아가지고 잘 관찰을 해보세요. 침이 가슴에 붙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살펴보면은 아까 톱다리 노린재 그런 것들은 침이 몸집은 작은데 침이 길어요. 길어가지고 콩 꼬투리만 공격하는. 그래서 이거 소홀히 방제를 하면은 나중에 콩이 몇 개 안 달립니다. 한없이 콩을 다 이거 빨아먹고 저거 빨아먹고 계속 빨아먹기 때문에 나중에 그 콩들은 안 달려요. 그래서 그런 걸 아까 우리 여기 보신 우리 선생님 요거 보시면은 다 깍깍지만 가지고 깍지. 이게 노린재 피해를 받은 거예요. 노린재 특히 밀식을 해가지고 빈깍지 있으면은 노린재 피해 받으면 빈깍지로 나타나요. 콩이 안 익습니다. 나중에 가도. 그래서 이제 노린재 방제는 철저히 어떤 노린재가 됐든 다 방제를 소홀히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건 톱다리 개미허리 노린재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여기도 이제 떡등나무 노린재, 풀생 노린재 이런 모든 노린재들 여러분들 참깨 같은 거 심었을 때 참깨 꽃 폈을 때 보면은 막 참깨가 시들어가는 거 꺾어가는 거 보시죠? 그게 이런 노린재들이 다 흡집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노린재는 콩만 흡집을 하는 게 모든 작물들을 한없이 흡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물이 됐든지 간에 방제를 초기부터 철저히 잘해야 된다. 그래서 방제 시기 놓치면 성충이 너무나 커버리면은 방제도 잘 여기에 내성이 돼가지고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콩 꼬투리 혹파리 노린재, 요것은 이제 콩 마지막 끝에 한두 개씩 이렇게 피해가 있는데 수량에는 큰 영향을 안 줘요. 혹파리처럼 검정색으로 날아다니면서 피해를 주는 그런 혹파리고, 그 다음에 콩 진딧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진딧물은 바이러스 병을 옮기는 것들이다. 근데 그 바이러스 병이 일반적으로 논에서 포장 같은 경우는 어디가 있는 거냐, 농로 주변에만 주로 많이 있고 논 한가운데는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일반적으로 보면은 저 노린재 그 진딧물들은 자기가 논 한가운데 가려면 힘들어. 근데 누가 옮기냐? 개미라는 놈이 옮겨요. 개미가 노린재 이쪽 저쪽 옮겨두면 노린재 꽁무니에서 달콤한 액이 나와요. 개미가 그거 두고 빨아먹으려고 공생을 하는 거예요. 노린재하고. 그래서 보면은 도로, 농로 주변에 그런 데에 이런 피해 입은 이런 진딧물이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진딧물 같은 게 특히 언제 많이 발생하냐? 가물었을 때. 예? 그럴 때, 가물었을 때는 진딧물 약도 같이 방제해주면은 특히, 바이러스병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콩 줄기 명나방인데, 일반적으로 줄기라고만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 콩 명나방이 약재가 많이 있어요. 이 명나방 약은 줄기뿐만 아니라 콩 익었을 때 콩 꼬투리까지도 가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방제를 소홀히 했다. 그러면은 특히 검정콩 같은 경우는 일반 콩들은 콩이 원형으로 돼서 가지고 정선이 잘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검정콩들은 타원형으로 돼 가지고 납작은 약간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선별할 때에 제대로 완벽한 선별이 안 돼요. 그러면 선별 덜 된 것들은 수작업으로 해야 돼요. 손으로 골라야 돼요. 그래서 특히 고를 때에 이런 그 충해가 많이 가해한 것들은 수작업을 하는데 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병 발생하기 직전에 해충약 반드시 명라방약을 잘 살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수확기 때 되면은 수확 후기 때까지도 요 약재를 익어가기 전까지는 반드시 살포를 해줘야 됩니다. 요게. 그래야 노동력을 취소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약재는 일반적으로 꼽힐 때 전에 한 번 해주고 꼽힌 이후로 2번 내기 3번을 해주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약재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던 자주문유병약의 성분적으로 봤을 때에 하나가 아니고 제가 2개를 잘 듣는 효과가 좋은 거 2개를 소개했죠. 2개를 다 구입에다 넣어야 돼요. 하나를 구해다 놓고 하나로만 지속적으로 약재 방제를 하면은 그 콩의 양분이 아니라 약이 성분이 거기에 축적이 됩니다. 예? 축적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 검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인체에 해가 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해가 없으려면은 2가지 성분을 우리가 구입에다 놓고 교대로 이렇게 써야만이 곤충에 의한, 충에 의한 여러 가지 그 내성도 줄여주고 우리 인체에도 그 콩을 섭취를 했을 때에 안전하다. 이해가죠?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한 2번 정도.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 방법이 가장 효과가 좋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것은 앞부분은 좋은데 이게 일반적으로 논 같은 경우 100m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끝부분에는 조금 소모를 수가 있어요. 한쪽으로 또 충이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러나 이 방법이 가장 좋은 걸로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든 하여간 철저하게 방제는 미리미리 하는 것이 좋다. 병 발생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그러나 병 발생했을 때는 집중적으로 2, 3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